강원도 깊은 산골,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가 짐승처럼 울부짖는 밤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눈보라를 뚫고 호라비 약초꾼 서천은 외딴 기와집으로 들어섭니다. 그곳엔 눈처럼 하얀 얼굴을 가진 미모의 과부, 채운이 홀로 그를 맞이했지요. 바깥은 살을 애는 추위가 몰아치지만 문 하나를 사이에 둔 방 안은 아늑하고 고요하기만 합니다. 낯선 사내를 방으로 들였음에도 여인은 경계는커녕 젖어버린 서천을 그저 가만히 아주 깊은 눈으로 응시할 뿐입니다. 눈보라가 세상의 모든 시선을 가려버린 밤, 외딴 방에 남녀가 단둘이 마주 앉은 것이지요. 말 한마디 오가지 않는 정막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것처럼 말이지요. 이 깊은 산중 끊어진 길 위에서 만난 두 남녀. 과연 이 긴 밤 동안 닫힌 문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기는 폭설 속에 갇힌 두 남녀의 기묘하고도 애틋한 하룻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하늘과 땅을 뒤집어 놓을 듯 것엔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질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약초꾼 윤서천은 그 희뿌연 눈발 속에 갇혀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산에서 구르느라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의 손발은 이미 남의 살처럼 굳어버렸죠. 이대로 주저앉으면 영영 눈 속에 파묻히게 될 거란 걸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입술을 깨물며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린 바로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저편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반딧불이처럼 가만히 깜박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도깨비 불인지 사람 사는 집인지 따질 겨를도 없었지요. 서천은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헤매어 당도한 곳은 산속이라 믿기 힘들 만큼 번듯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인기척은커녕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집이었으나 사랑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이곳에 온기가 있음을 알리고 있었죠. 서천이 조심스럽게 대문 앞에 서서 꽁꽁 언 손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였습니다. 마치 그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차가운 눈바람과는 전혀 다른 은은하고 아찔한 매와 향기가 훅 끼쳐왔지요. 그리고 그 향기 속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소복처럼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얼굴은 눈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낯선 사내의 방문에 놀란 기색도 없이 그저 깊고 서글픈 눈으로 서천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산중의 외딴 집에 홀로 사는 과부, 채운이었죠. 서천은 얼어붙은 입을 힘겹게 떼어 사정을 말했습니다.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룻밤만 추위를 피하게 해주신다면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채운은 대답 대신 가만히 몸을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오라는 무언의 허락이었지요. 경계심과 연민이 뒤섞인 그녀의 눈빛 끝에 서천의 지친 모습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의 얇고도 위태로운 인연은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 밤의 소리 없이 시작된 것입니다. 방 안은 바깥 세상과 달리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천은 꽁꽁 언 손을 따뜻한 아랫목에 밀어넣으며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지요. 죽을 고비를 넘긴 뒤라 그런지 손끝에 닿는 그 온기가 마치 꿈만 같았을 겁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나. 그는 본래 약초를 캐며 근근히 살아가는 상민 사내입니다. 몇 해 전 병으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로는 줄곧 산에서 홀로 지내왔지요. 말수가 적고 순박해 보이지만 험한 산길을 제 집처럼 오가는 그의 눈매엔 쉽게 꺾이지 않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습니다. 서천은 젖은 옷을 말리며 곁눈질로 여인을 살폈습니다. 채우는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바느질감을 만지작거릴 뿐 손님에게 별다른 말을 건네지 않았지요. 서천이 참다 못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어찌 홀로 계시는 겁니까? 무섭지는 않으신지요? 채우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칫하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서움보다 견디기 힘든 것이 외로움이라 그저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문풍지 너머에선 눈보라가 짐승처럼 울부짖는데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이 기이한 평온함이 서천은 어쩐지 조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채우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이 깊은 산 중에서 홀로 집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허나 그녀의 말투와 몸짓엔 단순히 외로움이라 하기엔 설명하기 어려운 쓸쓸한 그늘이 겹겹이 쌓여 있었지요. 사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집에 대한 괴이한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달빛이 밝은 밤에도 이 집에는 그림자가 지지 않는다거나 밤이면 사람의 발소리가 아닌 것이 들린다는 이야기였죠. 시장이 반찬이라 하였으니 변변치 않으나 드시지요. 채운이 소반을 내려놓으며 권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맑은 국이었지요. 서천은 숟가락을 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귀한 음식을 내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녀가 내어온 밥상은 소박했으나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서천은 국을 뜨면서도 그녀의 시선이 자꾸만 문밖 어둠을 향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무엇을 그리 보십니까? 아, 아닙니다. 그저 바람 소리가 거세서 마치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혹은 누군가가 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채우는 따뜻한 숭늉을 더 내어주었고 서천은 그 담내로 밖으로 나가 지붕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 장작을 패주었습니다. 도끼질하는 소리가 고요한 산속의 정적을 규칙적으로 갈랐지요. 서천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무렵 채운이 마루 끝에 나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손님께 어찌 이런 험한 일을 시키겠습니까? 밥값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요. 산 사람이라 힘쓰는 건 자신 있습니다. 서천이 사람 좋게 웃어 보였지만 채운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따뜻한 불씨가 타오르는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으나 서천은 미묘한 위화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창호지가 파르르 떨리거나 어디선가 매와 향기가 짙어졌다가 옅어지기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서천이 문득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혹 다른 식구라도 있는 겁니까? 방금 무슨 소리를 들은 듯하여. 채우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찻잔만 만지작거렸죠. 잘못 들으신 게지요. 이 집엔 저뿐입니다. 이 밤이 깊어갈수록 알 수 없는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천지가 진동하는 듯했습니다. 서천은 잠을 청하려 누웠으나 마루 밑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눈을 번쩍 뜨고 말았지요. 그것은 바람 소리도 산짐승의 발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언 땅을 억지로 뚫고 나오려는 처절한 몸부림 같은 소리가 바닥을 울렸죠. 이게 무슨 소리요? 서천이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려 하자 채운이 사색이 되어 달려와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 밤엔 절대 문 밖에 나서지 마시오. 그녀의 손은 얼음장보다 차가웠고 눈동자는 공포로 잘게 떨리고 있었지요. 대체 밖에 무엇이 있길래 이러는 거요? 묻지 마세요. 제발 묻지 말고 그냥 계셔 주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함을 넘어 애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천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여인이 숨기고 있는 것은 단순한 사연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비밀이라는 것을요. 서천은 채운의 만류에 문고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생각은 하지 않았지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녀의 손등에서 붉게 부어오른 동상 자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녀린 몸으로 홀로 이 공포를 견뎌왔단 말인가. 서천의 마음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연민이기도 했고
사내로서의 책임감이기도 했죠.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채운이 안도하며 숨을 몰아쉬자 서천이 덧붙였습니다. 허나 이 밤이 지날 때까지는 저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혼자 두려워하지 마시오.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어찌하여 생면부지에 저에게 이리 하시는지요.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데의 이유가 뭐 그리 필요하겠습니까?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서천의 이 선택이 훗날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집을 에워싼 기운은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문풍지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천장에서는 누군가 걷는 듯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채우는 귀를 막고 웅크린 채 신음했습니다. 그림자가 문턱을 넘으려 할 때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끈이 목을 조여오는 듯 고통스러워했죠. 서천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밖에 존재가 원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채운이라는 것을요. 그는 벽에 걸려있던 낡은 낫을 움켜쥐었습니다. 나오거라. 내 놈이 누구기에 이 여인을 괴롭히는 것이냐. 서천의 호통에도 그림자는 비웃듯 춤을 출 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라 할지라도 그녀를 해치려 든다면 맞서 싸우겠다는 결기가 그의 눈빛에 서렸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지만 눈보라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눈 속에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한겨울 눈밭 위에 붉은 매화꽃이 한 송이씩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무도 없는 허공에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서천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꽃들은 아름답다기보다는 핏방울처럼 선명하고 섬뜩했지요. 채우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지 마시오. 보지 마시오. 낭자 저 꽃은 대체 무엇입니까? 제 업보입니다. 씻을 수 없는 제 죄업이지요. 떨어지는 꽃이 하나하나가 그녀의 살점을 떼어내는 듯한 고통을 주는 것 같았죠. 서천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곁에 있어 주는 온기였으니까요. 서천은 땔감을 구하러 뒤뜰로 나갔다가 우연히 헛간 구석에 감춰진 작은 쪽문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문을 열어본 그는 그만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그곳은 작은 사당이었는데 먼지 쌓인 재단 위에 위패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패에 적힌 이름은 다름 아닌 채운이었습니다. 강릉 김씨 채운지. 그 옆에 적힌 기일은 정확히 1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서천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지금 방 안에 있는 여인은, 지금 방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여인은 이미 지난 겨울에 숨을 거둔 자란 말입니까? 그제야 집 안의 정막과 매화 향기 그리고 그림자가 없는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들어와 사람이 아닌 존재와 밤을 보낸 것입니다. 서천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채우는 이미 그가 모든 것을 알았음을 눈치챈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이승에 머물러서는 안 될 몸입니다. 이제라도 도망가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 건조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쳐야 마땅한 상황이었으나 서천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도망이라니요. 당신이 귀신이라 한들 지난밤 내게 베푼 따뜻한 밥과 불씨는 거짓이 아니었소. 서천은 천천히 그녀의 앞에 앉아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통과해 허공을 갈랐을 뿐이지요. 그럼에도 서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혼이라 한들 마음이 있다면 사람과 다르지 않소. 나는 당신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채운의 창백한 볼 위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찌 저 같은 것을,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그 넘을 수 없는 경계 위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눈발처럼 조용히 섞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승과 저승의 법도는 엄격했습니다. 채운이 서천에게 마음을 열수록 집 안팎에 피어난 매화는 검게 시들어가고 그녀의 형체는 점점 희미해져 갔지요.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집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천은 그녀가 이승에 묶여있는 이유가 단순한 미련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고 그 원한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괴로워할 때마다 밖에서는 사내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놈들이 옵니다. 누가 온다는 말이오. 정신 차리시오. 도와주시오. 너무 춥고 무섭습니다. 흐려져 가는 채운을 보며 서천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거센 눈보라를 뚫고 누더기를 걸친 노파 한 명이 지팡이를 짚으며 나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을에서 점노파라 불리는 신통한 무당이었지요. 걔 누구냐? 서천이 소리치자 노파는 대뜸 혀를 찼습니다. 쯧쯧한 사람이 송장밭에 들어앉았구나. 그 안악은 눈사태에 죽은 게 아니야. 살해당한 개지. 살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고을 현감의 서자 강진호라는 놈이 범인이다. 그 놈이 안악을 탐하다 뜻대로 안 되니 살해한 후 눈 속에 파묻었어. 그러니 원한이 사무쳐 저승길을 못 가는 게야. 채우는 죽어서도 그 끔찍한 기억에 갇혀 성불하지 못한 채 이 집을 떠돌고 있었던 것이지요. 서천의 눈에 시뻘건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그 원한을 풀지 못하면 이 안악은 영원히 악귀들에게 뜯어먹히게 될 게다. 점노파는 품에서 붉은 부적 한 장을 꺼내 서천에게 건넸습니다. 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넋을 달래는 매화부였습니다. 이걸 어찌 쓰면 됩니까? 내 놈의 생명을 담보로 걸어야 한다. 잘못하면 내 혼까지 저승으로 끌려갈 수 있어. 그래도 하겠느냐? 서천은 잠시 채운이 있는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해져가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제 목숨 따위 아깝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서천은 부적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단순한 약초꾼이 아니라 한 혼을 구원하려는 사람의 도리를 택한 사내가 된 것입니다. 서천이 결의를 다지고 방으로 들어오자 채운이 슬픈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서천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방 한 구석에 놓여있던 마른 매화 가지가 서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서천이 한 달 전 산에서 주워 소중히 간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대가 산에서 주었던 그 매화꽃, 그것은 제 넋의 조각이었습니다. 서천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단 말이오? 제 간절한 염원이 당신을 이곳으로 불렀나 봅니다. 당신이라면 저를 알아봐 줄 거라 믿었기에. 즉 서천과 채우는 폭설의 밤 이전부터 이미 운명으로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 요물 같은 것이 아직도 여기 붙어 있느냐? 강진호가 수하들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산 사람이었으나 그들의 악한 기운은 원혼을 타격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강진호가 휘두르는 칼날에 채운의 혼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채운 낭자, 서천은 피투성이가 되는 것도 잊은 채 강진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라 이 천한 놈아. 내 오늘 인연의 씨를 말려주마. 서천은 강진호의 발길질에 나뒹굴었지만 다시 일어나 채운을 감싸 안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이 그들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채운의 혼이 거의 사라지려 하자 서천은 품속의 매화불을 꺼내 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서천님 위험합니다. 채운이 말렸으나 서천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적을 입에 물고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부적 위에 떨어뜨리며
혼풀림 의식을 강행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제 피로 이 여인의 원한을 씻어주소서. 그러자 붉은 빛이 부적에서 뿜어져 나와 눈보라치는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서천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생명력을 태워 원혼을 달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강진호는 그 기이한 광경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내 놈도 같이 죽고 싶은 게로구나. 좋다 함께 보내주마. 강진호의 칼이 서천의 목을 향해 내려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며 서천이 피운 부적의 연기가 거대한 매화꽃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그 꽃은 채운의 마지막 힘이 깃든 것이었지요. 내 원한을 받으라.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매화꽃이 강진호의 가슴을 정통으로 꿰뚫었습니다. 강진호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악연의 끝이자 채운을 올가매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진호가 쓰러지자 폭설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채운은 자신을 억눌렀던 원한에서 풀려나며 서서히 생전의 고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은 연기가 사라지고 은은한 매화 향기가 그 자리를 채웠지요. 서천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 이제 편안해지신 겁니까? 채우는 눈물 젖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입니다. 서천님 덕분에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초반에 서천이 주었던 눈 속의 매화는 그녀가 이승에 남긴 마지막 구조 요청이었고 서천은 그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날이 밝자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고 강진호의 시신과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고을의 부패는 교정되었고 억울하게 죽은 채운의 장례도 치러졌지요. 채운의 혼은 마지막으로 서천에게 큰 절을 올리고 매화 향기를 남기며 저승으로 향했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서는 고통 없는 곳에서 피어나소서. 서천은 그녀를 보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기리는 뜻으로 무너져가는 집 앞에 매화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돌아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시작했지요. 그해 겨울 다시 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서천은 여느 때처럼 산을 오르다 문득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그가 심어두었던 매화나무 아래에서 흔들리는 붉은 꽃 한 송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겨울 눈 속에서 피어날 리 없는 꽃이었습니다. 서천은 그 꽃 앞에 털썩 주저앉아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채운아 씨, 평안하시오. 눈발 속에서 피어난 단 한 송이 매화는 두 사람이 맺은 인연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조용한 증표처럼 반짝였습니다. 서천의 뺨에 닿은 눈송이가 마치 그녀의 손길처럼 따스했습니다. 이처럼 인연이란 삶과 죽음을 넘어선 약속과도 같은 것이지요. 비록 채우는 떠났으나 서천이 베푼 따뜻한 마음은 그녀의 한을 녹이고 그 자신 또한 구원하였습니다.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도 피어나는 매화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시들지 않는 따스한 사랑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기이하고 애절한 조선의 야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께 항상 행운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